지방에 거주 중입니다. 2주택자라서 비규제 지역 중에 주택수 제외되는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상급지 쪽을 알아보다가 답심리나 용답동 쪽에 관심이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 추가 분담금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이 더 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주택수가 제외가 되면서 그런데 사업성까지 좋은 재개발 지역을 또 찾고 계신 것 같죠, 대표님? 어떤 지역을 한번 또 눈여겨보셔야 될까요? 네, 2주택이시잖아요. 2주택이셔가지고 취득세 중과 부분 때문에 주택수가 빠지시는 걸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플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올해 지어진 신축을 사게 되면은 비규제 지역에서 그러면 주택수가 빠지니까 1.1% 세율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기초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또 1.1% 세율이 되거든요. 이렇게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걱정을 하시는 게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 추가 분담금 부분인 거고, 더군다나 요새는 더 심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가 답심리고 이쪽이 용답동이거든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거는 용답동이지 않을까. 기존에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답동 쪽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입지 얘기를 좀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다, 뭐 토지는 부동성이 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입지는 변하지 않죠. 절대 배반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든 들어가는 투자금이 2억 한 뭐 1,000, 2천, 많이 가면 한 3, 4천, 2억 초반대 정도 투자금이 갈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2억 초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체 서울에 있는 지도를 쫙 놓고 봤을 때 입지가 괜찮으면서 개발의 가능성 있는 지역을 찾아보신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성동구 용답동 쪽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강남권도 아닌 비규제 지역이면서 사실상 상급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재개발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쪽이 이제 답심리 쪽에 한번 보시면 여기 간담회 공원 인근은 신소옥 통합 기획이에요. 토지 거래로 이미 묶여 있다 보니까 전세 끼고는 매수가 안 되고요.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한 요 정도거든요.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답심리 초등학교 밑쪽이요. 이쪽으로 보셔야 되고, 이제 이쪽 한 군데랑 뭐 용답 같은 경우는 빤하죠. 여기 청계 리버뷰 사이 밑으로 이쪽 라인으로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구역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추가 분담금적인 부분, 사업성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좀 용답동 쪽이 점수가 뭐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청계 리버뷰 자이 같은 경우가 이제 27년도 2월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조합원들 있죠. 조합원들이 아파트 받을 때 조합원 분양가가 있죠. 조합원 분양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집의 건립가액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을 낸 게 아니라 오히려 환급을 받았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똑같이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독이나 뭔가 다가구 비율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층 내지 2층 이렇게 낮은 저층의 주거타운으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용적률 자체가 한 100%대 전후로 세팅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3종 땅으로 종상향을 시켜주고 용적률 같은 경우도 299%, 그러니까 최대 300%까지 쓰게 해주죠. 그러니까 100%였던 게 300%가 됐어요. 200%가 남았어요. 200%만큼 아파트를 더 지었어요. 분양을 했어요. 당연히 그 분양 수익이 조합원들한테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여기가 지금 2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구역계를 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건이 동일합니다.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과거랑 다르게 이제 공사비가 원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환급받는 구조까지는 안 될 수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 자체가 그래도 재건축보다는 사업성이 괜찮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사업성이 괜찮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입지 얘기를 좀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를 좀 임장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입지가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용답이 지상철이긴 한데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바로 성수역에 이제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수동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과거에 상권이 발달했던 지역을 생각하면 명동을 떠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상권이 활발한 쪽이 여기 성동구 성수동 쪽이거든요. 이쪽 가시면 관광객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부터 굉장히 수요랑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 자체가 평당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 월세 수익이 굉장히 높게 세팅이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가치가 월등하게 올라 있는, 아직 개발이 완성이 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가치가
집지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옆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어디랑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양재동 있죠. 양재동 너무 좋은 지역이잖아요. 양재동이랑 용답동이랑 비교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같거나 아니면 일부는 용답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5천만 원에서 높거든요. 근데 반면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매매가 자체는 그래도 양재동이 1억 이상 더 비싸죠. 그러면 양재동이 더 비싼데 공시가는 용답동보다 양재동이 더 저렴하다. 이 얘기는 그만큼 가치가 높은데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 입지가 사실 너무 좋고 청계천부터 끼고 있는 요 라인 거기다가 노후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계속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성동구에서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들, 아직 문이 좀 똑똑똑 두드려지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성도 괜찮은 이 지역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